첫 번째, 단백질 위주의 식단.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근육량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인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을 제한하면 단백질의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의 성장이 방해되고 오히려 근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육의 감소는 기초대사량의 저하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적게 먹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예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성장뿐만 아니라 손발톱의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침 식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되도록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영양소를 보충하면 신체 대사가 빨라지고 그만큼 소비하는 에너지도 늘어나는데요. 다만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저녁 시간에는 반대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음식 먹기. 다이어트를 할 때 야채, 닭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실제로 이러한 식품들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먹다 보면 맛이 없어서 쉽게 질리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기도 하죠. 이럴 때 선택하기 좋은 것이 고추와 커피입니다. 매운 고추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소비시켜주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도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영구적인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운동 전후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지방 연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물 자주 마시기.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실제로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것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남녀 대상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0% 이상 에너지 소비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소비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더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력 운동.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중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의 증가는 기초대사량의 증가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조건 굶고 유산소 운동만 하면 체중 감량에 많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또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의 근력 운동은 10% 정도의 기초대사량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와 유산소 운동의 병행은 더 효과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효과적인 운동 방법 선택. 앞서 말했듯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중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같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운동은 아침 또는 저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하는 운동은 공복 후 쌓여있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므로 지방 분해에 더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저녁에 하는 운동은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각성 효과를 높여서 운동의 효율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